안녕하세요. 참이에요.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두 번째 주간지 이제 마지막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좀 힘이 드네요. 그래도 루틴으로 만들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힘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때 이제 유행했던 진단키트로 성장했던 진단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진단키트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건강, 이거를 fem테크라고 하던데 여성 건강 관련한 제품으로 이제 사업을 전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수젠텍이란 기업은 뭐 여성 호르몬 진단을 하고, 뭐 어떤 곳은 약간 자궁경부암 이런 진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방향을 변모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임상시험에 약간 여자들이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피험자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1977년도부터 여자는 아예 참여를 못했고 1993년도가 돼서야 이제 여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게 몇 년이에요. 굉장히 꽤 오랜 기간 동안 남자 임상시험 피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여자가 유병률이 더 높은 치매, 그리고 골다공증, 이게 여자 환자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여자에 딱 적용되는 그런 약물이 좀 개발이 더딜 수 있어서 약간 이런 흐름이 여성 건강 그런 의약품에 약간 좀 도움이 됐으면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매도 시장 다시 열린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공매도 얘기 요즘 뉴스에서 종종 봤는데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3월 30일부터 풀린대요. 근데 이제 이때는 공부를 제가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을 때라서 무슨 내용인지 이제 잘 몰랐는데, 지금 기사를 읽으면서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면서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나 봐요.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또 불법적인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이제 장치들도 마련하고, 그렇게 금지가 되어 있다가 3월 31일에 이제 전면 재개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특정 종목들과 뭐 특정 산업에 대한 뭐 제한 이런 식으로 두고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모든 종목에 오픈이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기관은 대차거래 해서 이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빌리고,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방식은 다르겠죠? 근데 이게 기업에 훨씬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이 있어서 약간 조금 평등할 수 있도록 좀 비슷하게 규제를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차입 공매도래요. 공매도의 개념이 특정 주식을 빌려가지고 내가 비싼 값에, 그러니까 특정 주식을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싼 값에 내가 이제 되사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요런 거래인데, 어쨌든 빌려가지고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근데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대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낸다. 그러니까 공매도처럼 하는데 공매도는 나중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사도 되고 매도 주문을 낸다 하면 그냥 막 내가지고 가격을 막 엄청 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던데, 이걸 보면서 주식 진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그냥 진짜 얼마든지 주가 조작도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그냥 막 그냥 자본도 없이 무차익 공매도 해가지고 엄청 내린 다음에 개미들이 놀라가지고 막 그 지지선 막 이탈하고, 그래서 이제 팔면은 그때 또 사들이고, 요런 게
있으면 진짜 어렵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약간 코스닥 중에서도 약간 좀 테마주 같은 것들은 진짜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투자를 하든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약간 설왕설래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공매도를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공매도 때문에 이제 주식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또 이게 이코노미스트니까 친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코노미스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이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투자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이제 할 수 있게 하면은, 예를 들어 주식이 막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주가가 엄청 올라갈 때 공매도로 내가 이걸 사가지고 이걸 내가 되팔아서 이제 낮은 가격으로 만들면 그 차익만큼 금액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끝없이 올라가면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을 텐데,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조정하고, 올라가면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공매도가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이 높아져서 주식 거래량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매도가 지금 적용되면은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매도가 적용이 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간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는 게 방산, 조선 인프라래요. 그래서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에 그 조선업계 MRO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약간 미국의 해군 함정들을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런 용역 계약을 대규모로 우리나라 조선 회사들과 체결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조선 사업도 그리고 방산 산업도 지금 좀 전망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쪽에 돈이 몰린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전쟁 위험이 꽤 높은 그런 정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침대업계, 삼성, 애플 경쟁을 아시나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침대 업체 하면 두 개 생각하면, 하나는 침대는 과학이 아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하는 이제 에이스 침대랑, 편안함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렇게 이제 시몬스 침대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에이스 침대는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래요. 그래서 한유수 회장이 에이스 침대를 설립을 했고, 그 이제 에이스 침대가 잘 되니까 자기 장남 안성호 대표한테 에이스 침대를 물려주면서, 미국의 시몬스는 이제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 시몬스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을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차남 안정호 씨한테 넘겼대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브랜드가 형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 관계고, 어떻게 보면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만 서로 이제 약간 집중하는 부분을 다르게 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성공을 잘 한 것 같고, 마케팅도 잘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는 삼성, 애플 경쟁 얘기했지만, 저는 삼성, 애플보다도 현대 기아차가 더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현대 기아차도 비슷한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준준형 SUV는 뭐 스포티지랑 투싼, 그 위에는 뭐 소렌토랑 소렌토랑 하나 뭐더라? 하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 조금씩 이제 레벨별로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것도 형제 기업인데, 그 에이스는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런 거랑,
또 이제 과학을 강조를 하면서 약간 좀 이성의 그런 호소를 하는 광고를 진행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일관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는 반면 시몬스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거를 이제 장점으로 가져가면서 약간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그 측면이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두 회사 다 마케팅도 잘하고 약간 서로 타겟하는 부분이 다르게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스카이프 서비스가 올해 5월에 중단된다고 합니다. 스카이프 굉장히 전통적으로 그 잘 나갔던 서비스잖아요. 근데 스카이프가 원래 그 인터넷 P2P 시절로 이제 막 불법 P2P 막 음악 다운받고 그런 시대 때 이제 2003년도에 청년 개발자 3명이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시되고서 그 이제 독과점 체제에 있었던 통신 체제 그리고 국제 전화도 엄청 비쌌는데 혁명적으로 엄청 사용되면서 전 세계 3억 명 인구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베이에 한번 이제 매각되고 또 이베이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이 됐는데 이제 스카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베이에서도 이거를 내가 통신 판매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시너지가 나지 않았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하려고 했던 게 되게 그 여러 노력들을 시도를 하고 있었대요. 새로운 것들을. 그래서 약간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키워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약간 스카이프가 조금 이제 방치되고 코로나 시국에 이제 엄청 그런 비대면 관련 이제 줌 같은 어플들이 클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스카이프를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팀즈라는 자체 이제 어플을 만들고 하면서 스카이프가 많이 이제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이프가 어떻게 보면 진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전화로 그냥 보이스톡처럼 그냥 하는 거는 저희가 카톡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팅 같은 거 비대면 미팅은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카이프가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서 변화를 잘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에디터스 레터 해가지고 권오용 편집국장이 하는 말 중에 좀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지금 홈플러스가 지금 이제 기업회생 절차 진행하면서 시끄럽잖아요. 근데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거든요. 근데 그 사모펀드가 김경주 회장 우리나라 사모펀드네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래요. 근데 이 MBK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싸게 사가지고 뭐 이제 망해가는 회사를 사가지고 뭐 구조조정 같은 거 해가지고 되팔고 요런 이제 사모펀드 특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밸류를 증가시키는데 좀 당연히 좀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겉보이는 것에 더 약간 치중하게 되고 근데 하나 제가 진짜 몰랐던 부분인 거는 보통 기업 진짜 자기 회사라고 하면 기업 회생이라는 게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이제 돈도 갚아보려고 하고 막아보다가 정말 안 됐을 때 하는 게 기업 회생인데 여기 이제 나온 말로 인용하자면 업계 관계자는 MBK는 납품 대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게 아닌데 금융재무 탕감과 조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SOS를 쳤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고 문제가 생겨서 기업회생을 하는 게 아니라 MBK 파트너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 지금 금융채무 우리 이거 빚 좀 탕감해줘.
조정해줘 라고 기업회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기업회생을 하면은 그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정말 타격이 크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 없는 행동이죠. 만약에 그 기업의 진짜 오너로서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지금 요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회생을 진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는 아닌데, 그냥 여기 MBK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냥 사모펀드고 그냥 생각만큼 그냥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자금을 빨리 빼기 위해서 이제 그냥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는 것에 약간 어떻게 보면 단점의 한 국면을 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주간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읽는데 오래 걸려요. 총 시간 다 하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제 책 한 권 읽는 것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힘찬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안녕.